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한국식 결혼의 자유로움 속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실화보다 더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서 밀리건은 밤의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아내 클라라의 웃음소리와 딸 소피의 잔인한 말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복수라는 단어만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다가올 폭풍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든 리드의 사무실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묵직한 마호가니 문을 열자 이든 리드가 그를 맞았다. 이든은 오랜 친구이자 아서가 가장 신뢰하는 법률 자문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질서 정연했으며 아서의 혼란스러운 마음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어렸다. 아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웃음소리, 휴대폰 속 대신의 증거들, 그리고 딸 소피의 비수 같은 말까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든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유감이네, 아서.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냉정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 이든은 즉시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자산을 보호해야 하네. 공동 계좌를 동결하고 자금 이동을 추적해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걸세.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이 힘을 갖지?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지만 이든의 현실적인 조언은 그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증거 수집에는 전문가가 필요할 거야. 이든이 말했다. 마커스 벤스라는 친구가 있네? 사립 탐정이지. 신중하고 유능한 친구야. 그러면 자네를 도와줄 수 있을 걸세? 다음 날, 아서는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커스 벤스를 만났다. 마커스는 평범한 외모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는 아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짧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클라라 씨와 레오라는 남자를 주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그의 차분한 태도는 아서에게 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마커스가 조사를 시작하는 동안 아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사랑과 행복이 넘치던 공간은 이제 배신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류를 찾기 위해 클라라의 옛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그는 낡은 편지 뭉치와 함께 작은 벨벳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 나서는 그 안에서 낯선 모양의 오래된 듯한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이상했다. 이 열쇠는 집안 어디에도 맞지 않았다. 마치 잊혀진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이것은 대체 호기심 요소 샵원. 그는 일단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며칠 후 마커스로부터 첫 보고가 도착했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레오는 단순히 요가 강사가 아니었다. 그는 부유한 기혼 여성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클라라는 공동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려 레오에게 성금하고 있었다. 마커스가 첨부한 은행 거래 내역서는 명백한 재정적 부정행위의 증거였다. 게다가 클라라는 갤러리 일에도 소홀해져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서는 이를 갈았다. 클라라는 그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정까지 파탄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소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골적으로 아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서를 냉혈한 뒤해심 없는 폭군으로 묘사하며 어머니의 행복을 찾을 권리를 옹호했다.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댓글들은 아서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서는 그것을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꾸었다. 그는 즉시 여러 개의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든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클라라와 레오가 감히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주머니 속 낯선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그의 복수 계획에 어떤 역할을 할지, 혹은 어떤 지옥의 문을 열게 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커스에게 조용히 이 열쇠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서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국제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서 밀리건 씨, 글로벌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두바이의 대규모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두바이, 완벽한 무대였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운명이 그에게 건네는 복수의 칼날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매우 흥미롭군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두바이를 향해 이륙할 때 아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마커스가 보낸 보고서와 함께 그 낯선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이것은 부피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두바이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인간의 야망처럼 끝없이 솟아있었다. 아서 밀리건은 펜트하우스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 같은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탄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였다. 두바이의 태양은 강렬했지만 그의 마음속 한기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억만 달러짜리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치밀하고 무자비한 복수를 지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목표, 레오는 이미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림자 속에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닌가? 아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두바이 생활에 적응했다. 그는 글로벌 인프라 솔루션에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젝트 책임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낮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투자자들 앞에서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능숙하게 지휘했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 수백만 달러가 움직였다. 누구도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얼음 같은 분노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복수의 설계자가 되었다. 그는 국제법의 복잡함과 지리적 거리를 방패 삼아 자신의 진짜 의도를 교묘하게 숨겼다. 그의 첫 번째 수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철저한 비밀 유지로 유명한 법률 회계팀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 재정 감사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임무는 클라라와 레오 사이의 모든 돈의 흐름, 심지어 그림자 금융까지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것이었다. 모든 거래 내역, 모든 송금 기록, 모든 숨겨진 계좌. 샅샅이 뒤져주십시오. 마치 당신들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아서는 화상통화 너머 회계팀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화면 너머의 베테랑 회계팀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결과는 매일 저에게 직접 보고하십시오. 동시에 아서는 다크웹을 통해 여러 개의 가상신분과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그는 디지털 세상의 유령이 되어 레오의 세계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레오가 운영하는 고급 요가 스튜디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클라라처럼 허영심 많고 외로운 부유한 여성들이 모이는 소셜미디어 그룹에 은밀하게 잠입했다. 그는 교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레오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혹시 젠 요가의 레오 강사님에 대해 들었어요? 실력은 좋지만
기혼 여성들만 노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제 친구 남편도 그에게 홀딱 빠져서 큰일 날 뻔했대요. 레오. 그 사람 밤마다 고급 클럽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요가가 제대로 될 리 없죠. 스튜디오 운영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작은 돌멩이처럼 던져진 소문들은 기름을 만난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레오의 매력적인 가면과 명성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요가 스튜디오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열광하던 부유한 여성 고객들의 발길이 또 끊겼고 수입이 급감하자 재정 압박은 현실이 되어 레오의 숨통을 조여왔다. 여러분, 소문이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소문이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압박은 디지털 세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아서는 마커스를 통해 알아낸 레오의 악랄한 사채업자들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레오라는 친구가 곧 해외로 튈 거라던데요? 당신들 돈 떼먹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큰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다면서요? 사채업자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험악한 문신을 한 남자들이 레오의 스튜디오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밤낮으로 그의 휴대폰은 빚 독촉과 섬뜩한 협박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어느 날 밤 레오는 비갓길의 골목에서 그들에게 붙잡혀 흠씬 두들겨 맞기까지 했다. 레오는 완전한 공포에 질렸다. 그는 유일한 희망, 그의 사랑스러운 클라라에게 매달렸다. 클라라. 제발, 돈이 더 필요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들이 날 죽일 거야. 제발. 레오의 울음 섞인 다급한 목소리가 클라라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다. 아서는 이 모든 통화를 레오의 비굴함과 클라라의 어리석음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클라라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의 통장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오의 협박과 그와의 달콤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못 이겨 그녀는 결국 남은 돈마저 긁어모아 그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아서의 감시망에 이상한 신호가 포착되었다. 레오가 낯선 선불폰 번호와 주고받은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물건 곧 도착. 이번엔 더 조용히. 그녀 돈 떨어져 감. 호기심 요소 샵2. 물건. 그녀. 아서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금전 문제가 아니었다. 레오는 클라라를 이용해 무언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고 그 물건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분명 불법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마약. 아니면 밀수품. 레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인물이었다. 그는 즉시 마커스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다. 마커스, 계획 변경요. 레오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어. 그의 진짜 사업이 뭔지 알아봐 주시오. 아주 깊이. 그리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서는 복수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이젠 단순히 레오를 파멸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레오를 향한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클라라와의 공동 투자 포트폴리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재정 지식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마치 시장 변동과 클라라가 고집했던 잘못된 투자 결정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교묘하게 가짜 투자 보고서와 조작된 이메일을 만들어 모든 책임이 클라라에게 있는 것처럼 꾸몄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자산은 안전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옮겨두었고 오직 클라라의 몸만을 겨냥했다. 그는 그들을 파산시키지는 않겠지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과 재정적 불안감이라는 지옥을 맛보게 할 작정이었다. 그의 생각은 잠시 소피에게로 향했다. 그는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한 계좌는 철저하게 분리해 두었다.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의 복수는 오직 클라라와 레오만을 향해야 했다. 소피는
소피는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생각할 문제였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두바이에서의 날들은 회의와 전화통화, 그리고 은밀한 복수 계획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아서는 완벽한 연기자였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헌신하는 유능한 엔지니어. 하지만 그 가면 아래 그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전략을 다듬고 있었다. 레오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고 사채업자들은 그의 목을 조여왔다. 클라라는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와 끊임없이 울리는 빚 독촉 전화를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클라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가 아니었다. 그녀가 일했던 갤러리 관장의 번호였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클라라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정감사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횡령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사무실로 와서 해명하셔야겠습니다. 관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횡령. 클라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사막에서 불어온 폭풍이 마침내 그녀의 문 앞까지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서가 서 있었다. 클라라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서가 집으로 돌아와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테니 채널 고정.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갤러리 관장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클라라의 귓가를 맴돌았다. 횡령 혐. 내일 아침까지 해명.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막의 폭풍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그 모래바람이 그녀의 거실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횡령이라니 말도 안 돼. 물론 레오에게 돈을 좀 주긴 했지만 그건 사랑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차가운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레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레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다음 날 갤러리 이사회는 클라라에게 혹독했다. 지난 몇 달간 아서가 예술계에 은밀히 구축해 놓은 연결망을 통해 클라라의 전문성과 정직성에 대한 의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갤러리 이사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클라라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화려했던 큐레이터로서의 경력은 한순간에 멈춰섰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계좌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용카드는 한도를 초과했고 각종 고지서는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한때 명품과 파티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텅 빈 절망감만이 감돌았다. 클라라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 모든 것이 아서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클라라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레오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사채업자들이 그의 스튜디오와 집에 들이닥쳐 모든 것을 부수고 가져간 후였다. 이웃들은 그가 밤중에 검은색 밴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수군거렸다. 클라라는 레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그저 그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일 뿐이었다. 소피는 무너져가는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위로하려 애썼다. 엄마,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과도한 지출과 레오 아저씨와의 관계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변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엄마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 혼란스러웠다. 그때 아서가 두바이에서 돌아왔다. 2달 만이었다. 사막의 태양에 그을린 그의 피부는 건강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해져 있었다. 그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그는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클라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아서, 당신. 클라라는 애써 기쁜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과 불안한 눈빛은 아서의 잘 관리된 외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오랜만이군, 클라라. 아서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많이 힘들었나 보군.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 나서는 예전과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때 온기가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냉랭하고 어두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클라라에게 말했다. 당신을 돕고 싶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유능한 재정 고문이 있소? 그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소? 클라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아서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겠어요. 다음 날 이든이 주선한 재정고문 박고문이라는 중년 남성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냉정하게 클라라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소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아서는 그녀 역시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고문의 브리핑은 클라라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사모님의 지출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고가의 명품 구입, 정체불명의 현금 인출, 그리고 체리라는 이니셜로 표기된 계좌로의 거액 송금 내역이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클라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고문의 날카로운 질문과 제시된 증거 자료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소피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어머니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엄마,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돈 다 어디에 쓴 거야? 설마 레오 아저씨한테 전부 준 거야?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아서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는 거실 테이블 밑과 클라라의 핸드백 안쪽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날 밤 아서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집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예상대로 클라라와 소피의 격렬한 다툼이 시작되었다. 엄마,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그 돈 전부 레오 아저씨한테 준 거냐고. 소피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다. 그래. 레오 씨가 좀 힘들다고 해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클라라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진실의 일부를 숨기려 애썼다. 조금. 엄마, 이게 조금이야? 이게 다 아빠 돈이잖아. 우리 가족 돈이라고. 어떻게 그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망칠 수가 있어? 소피는 절규했다. 그녀의 순수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클라라는 딸의 절규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여전히 변명과 아서에 대한 원망만이 흘러나왔다. 아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헤드폰을 벗었다. 완벽했다. 모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분열의 씨앗은 깊이 뿌리내렸다. 소피의 혼란과 분노,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아서의 복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이든에게 연락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사라 천 글로벌 인프라 솔루션 내부 감사팀장이었다. 아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서 밀리건 씨, 긴급한 사안입니다. 당신에 대한 심각한 뇌물수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즉시 회사로 복구하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아서는 순간 말을 잃었다. 뇌물수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될 차례란 말인가?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었다. 아서 밀리건은 귀에 꽂힌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사라 천의 냉정한 목소리에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라니. 그의 완벽했던 복수 계획에 끼어든 불협화음이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될 차례란 말인가? 그는 즉시 두바이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구해 글로벌 인프라 솔루션 본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본사 건물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괴물처럼 그를 압도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CEO 해리슨 웰스와 내부 감사팀장 사라 천, 그리고 몇몇 이사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서가 마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되는 양 그를 바라보았다. 아서 밀리건 씨, 사라 천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싱가포르 프로젝트 계약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제기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녀는 아서의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밀어놓았다. 조작된 이메일, 위조된 거래 내역서, 익명의 제보. 모든 것이 아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아서는 침착하게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해리슨 웰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서, 유감스럽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모든 직무에서 정직될 것이요. 회사 규정이니까. 아서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왔다. 한때 그가 야심차게 이끌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갈 처지였다.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다. 하지만 이 시련은 그의 복수심을 더욱 강하게 불태웠다. 그는 부당하게 고발당한 자의 분노로 이를 갈았다. 함정에 빠진 영웅. 하지만 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반격하시겠어요? 샵사인 헥사이다 샵사인 반격 의서막. 이 소식은 빛의 속도로 클라라에게 전해졌다. 아마도 소피가 혹은 그녀의 가십 좋아하는 친구 중 누군가가 흥분해서 떠벌렸을 것이다. 클라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지금이 기회예요. 아서가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야 해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세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이든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아서는 인간의 바닥없는 이기심에 치를 떨었다. 아서의 사무실은 이제 일학되었습니다. 발신지가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 있는 유령 서버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서 씨의 통신 기록을 가로채고 변경했습니다. 팀장의 보고였다. 그들은 또한 조작된 거래 내역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서는 즉시 경쟁사인 타이탄 건설을 의심했다. 최근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아슬아슬하게 GIS에 패배한 회사였다. 하지만 이든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 유령 서버와 페이퍼 컴퍼니가 아주 소액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클라라가 일했던 갤러리 엘레강스와 맺었다는 것이다. 아서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클라라가. 그녀가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그녀 역시 누군가의 장기말에 불과한 것일까? 거대한 검은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호기심 요소 샵3. 아서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우선 가장 확실한 단서인 타이탄 건설부터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클라라에 대한 의심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마커스 벤스가 다시 한번 투입되었다. 그는 구인을 찾아냈다. 타이탄 건설에서 최근 해고된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타이탄 건설이 아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거액을 주고 디지털 조작 전문가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아서는 반격의 준비를 마쳤다. 그는 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이번에는 아서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이메일, 사이버 보안팀의 분석 보고서, 타이탄 건설의 음모를 폭로하는 마커스의 조사 결과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갤러리와의 수산한 거래 내역은 아직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클라라를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이사회의 표정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곧이어 감탄으로 바뀌었다. 아서의 철저함과 위기 대처 능력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사라 천이었다. 아서 밀리건 씨, 저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해리슨 웰스 CEO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다. 아서 밀리건 씨, 당신은 회사를 엄청난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뛰어난 능력과 강직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소. 나는 당신 같은 인재를 잃을 생각이 없소. 글로벌 인프라 솔루션의 국제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직을 맡아주시겠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명예회복이자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이었다. 아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함정을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서 더욱 강력하게 일어선 것이다. 클라라가 정말 함정의 배후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더 큰 검은 손이 있는 걸까요? 이 드라마 정말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다음 반전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 아서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전문적인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개인적인 전쟁은 이제 막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클라라 차례군. 국제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이라는 새로운 직함과 함께 아서 밀리건은 복수의 마지막 장을 준비했다. 그의 전문적인 삶은 눈부시게 재건되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든 미드에게 연락했다. 이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혼 소송,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클라라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초조하게 자신의 변호사와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서가 아무리 독하게 마음먹었더라도 법정은 약자인 자신에게 동정심을 보일 것이라고. 그리고 소피,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이 어떻게든 아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아서가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딸 소피가 곧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번 재판은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든 리드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아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클라라와 레오의 불륜을 입증하는 사진과 영상, 호텔 영수증, 은밀한 문자 메시지들. 레오에게 흘러들어간 막대한 자금 내역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공동 재산의 손실.
갤러리에서의 직무 태만과 명백한 재정 부정 행위까지. 마지막으로 이든은 아서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페이퍼 컴퍼니와 클라라의 갤러리 사이에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판사에게 클라라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심어주었다. 그는 클라라를 직접적으로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도록 만들었다. 판사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획된 음모의 일환일까요? 클라라의 변호사는 속수무책이었다. 클라라는 창백한 얼굴로 울먹이며 자신의 불행을 호소하려 했지만 판사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듯 했다. 판결은 클라라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위자료만을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심각한 손실 초래를 이유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판사는 특히 그녀가 아서의 뇌물수수 혐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클라라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법정을 나섰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잿더미만 남은 듯했다. 레오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의 부재는 클라라의 몰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한방. 클라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서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과연 소피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샵사인 DNA 반전 샵사인 막장 드라마 끝판왕. 그날 저녁, 아서는 마지막 남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위해 한때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낡은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먼지와 함께 잊혀진 기억들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그때 소피가 조용히 서재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때 아빠에게 독서를 퍼붓던 반항적인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아빠. 소피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렸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틀렸어요. 엄마 말만 믿고 아빠를 너무 미워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연민이 피어오르는 듯했지만 소피가 그의 등에 꽂았던 비수 같은 말들은 여전히 생생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용서라고? 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소피야, 넌 내 아빠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했었지. 내 엄마 편을 택했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그 말들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아빠는 제 아빠잖아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소피는 흐느끼며 아서에게 매달리려 했다. 그녀는 이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아서는 싸늘한 눈빛으로 소피를 응시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럴까, 소피? 내가 정말 내 딸이라고 확신하나? 그의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소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보민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소피에게 건넸다.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차갑고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만이 담긴 DNA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친부관계 성립 확률 0.00%.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아서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렸다. 내 엄마와 레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어쩌면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시작된 관계였을지도 모르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만 했다. 너를 위해서라도. 그의 마지막 말은 고무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소피는 보고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거짓말이야. 아빠.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녀는 절규하며 아서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가장 믿었던 딸에게 숨겨진 비밀. 아서의 마지막 카드는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말을 잇지 못하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그 낯선 열쇠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지 드디어 다음 편에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채널 고정. 소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DNA 검사 결과 보고서가 그녀의 힘없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서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지막 상자를 들고 조용히 돌아섰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러나 뒤돌아보지는 않은 채 말했다. 내 진짜 아버지에게나 가보렴, 소피. 그 사람도 딸이 있다는 걸 알면 기뻐하겠지? 그는 문을 닫았다. 소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아서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